아니, 선생님, 치아 한 개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많이 잡아도 몇십만 원이라 생각하시죠? 제가 임상으로 계산해보면 치아 한 개가 대략 5천만 원입니다. 28개면 무려 14억이에요. 웬만한 집 한 채 값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오늘 저는 하루 3천 원으로 잇몸병과 치석을 다스리는 제 루틴을 그대로 드리려 합니다. 도구는 4가지면 충분합니다. 치간 칫솔, 치실, 수압 세전기, 그리고 약국에서 쉽게 구하는 소독 성분, 이게 다예요. 과정 하나도 보태지 않고 오늘 들으신 대로만 따라 하셔도 치과 진료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치아로 100살까지, 이게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준 한 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여기는 환역 인생연구소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이 순간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잇몸 관리 루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켜두시면 다음 시간에도 건강 습관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미 구독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가족 단톡방에 한 번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 공유가 사랑하는 사람의 치아를 지켜줍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냥 빼고 임플란트 하면 되죠?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가능하면 살려봅시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합시다. 임플란트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치아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자기 치아는 뜨겁고 차가운 걸 느끼고 딱딱한 게 씹히면 아프다고 알려줍니다. 그 경보가 있으니 큰 사고를 피하죠. 임플란트는 편합니다. 덜 아프니까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돌멩이를 씹어도 눈치채지 못해 깨지는 일이 생깁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부터 무너지는 병, 그게 잇몸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칫솔질하다 피가 조금 묻어나왔는데 제가 너무 세게 닦았나 봐요. 아닙니다. 피가 난다는 건 이미 염증이 자리 잡았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염증은 잇몸뼈로 번지고 잇몸뼈가 녹으면 치아는 버틸 힘을 잃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고 붓고 고름이 나옵니다. 갑자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호를 놓친 것뿐입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을 자꾸만 실패하던 한 환자분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심장 때문에 치과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죠. 입안을 보는 순간 이유를 짐작했습니다. 치석이 잇몸 속에 눌러앉았고 잇몸은 붉고 부어 있었습니다. 입 안의 세균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돕니다. 어딘가 약한 곳, 상처가 난 부위, 시술 자리 같은 곳에 달라붙어 염증을 키웁니다. 그분은 잇몸부터 정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꾼 뒤에야 심장 치료가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잇몸병은 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 전체가 백가를 치르게 됩니다. 생활 습관도 돌아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러웠던 일들이 지금은 병을 옮깁니다. 숟가락을 같이 쓰고 뜨거운 죽을 식혀 입에 넣어주고 아기에게 씹어 건네던 일들, 정이었고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세균도 함께 나눴습니다. 충치균도 잇몸병 세균도 입에서 입으로 충분히 전해집니다. 이제는 각자의 도구를 각자 쓰는 것이 사랑입니다. 젖병과 컵, 숟가락은 나누지 마세요. 아이의 평생 치아가 그 작은 습관 하나로 지켜집니다. 돈 이야기도 솔직해야겠죠. 치아는 쓰다 닳으면 바꾸는 부품이 아닙니다. 임플란트의 수명은 영원이 아닙니다. 관리 상태에 따라 재치료가 필요하고 뼈의 조건에 따라 재치료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30대에 임플란트를 했다면 89까지 몇 번의 재치료와 비용, 시간을 더 치룰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늘 같습니다. 처음부터 잃지 않는 습관이 가장 저렴하고 가장 편하고 가장 오래갑니다. 하루 3,000원의 습관으로 14억짜리 재산을 지키는 길. 저는 매일 그 길을 환자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안 관리는 세차와 닮았습니다. 먼지부터 물로 철고, 거품으로 닦고, 틈새는 전용 솔로 파고듭니다. 순서가 맞아야 효과가 커집니다. 첫째, 수압 세정기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담고 약한 압력으로 잇몸과 치아 경계에 물살을 흘려보냅니다.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스친다 생각하세요. 이 사이에 숨어있던 음식물 찌꺼기가 툭툭 떨어집니다. 둘째, 칫솔질입니다. 전동 칫솔이 있다면 편합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머리에 부드러운 칫솔이면 충분합니다. 힘으로 밀지 말고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경계에 칫솔목 끝을 살짝 기대고 작은 떨림으로 천천히 이동시킵니다. 문지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때를 떨어뜨린다 생각해 주세요. 위는 아래로, 아래는 위로,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짧고 부드럽게 한 치아당 서너 번은 꼭 지나갑니다. 셋째, 치간치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아프고 피가 나니까요. 그 피가 염증의 신호입니다. 멈추면 더 나빠집니다. 다만 굵기가 맞아야 합니다. 걸리는 듯 말듯 저항이 살짝 느껴지고 통과하는 정도가 맞는 굵기입니다. 얇은 것부터 시작해보시고 너무 쉽게 지나가면 한 단계 올리세요. 볼 쪽에서 혀 쪽으로, 다시 혀 쪽에서 볼 쪽으로 왕복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피가 나더라도 며칠 지나면 줄어듭니다. 그때가 염증이 가라앉는 순간입니다. 넷째, 치실입니다. 마지막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과 치간 칫솔이 닿지 못한 접촉면을 닦아냅니다. 치아의 옆면을 감싸듯이 치실을 살짝 C자로 휘어 붙이고 위아래로 가볍게 문지릅니다. 잇몸을 찌르지 않도록 천천히 넣고 천천히 빼세요. 손잡이가 달린 제품을 쓰면 훨씬 쉽습니다. 약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약의 이름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맞을 때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소독 성분을 선택적으로 씁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비칠 때 또는 임시로 진정이 필요할 때가 그때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가글처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치간 칫솔이나 면봉 끝에 소량을 묻혀 염증 부위에 살짝 닿게 해주세요. 이 사이와 잇몸 가장자리, 피가 배어나오던 곳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삼키지 말고 바르고 나서는 물과 음식을 잠시 미루세요. 오래 쓰면 착색이나 미각 변화 같은 불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가라앉는 기간에만 짧게 씁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당뇨나 혈액 응고 치료 중이라면 반드시 치과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약은 보조일 뿐입니다. 핵심은 늘 칫솔질과 이 사이 청소입니다. 이제 시간대별 루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으로 입안을 가볍게 적십니다. 굳이 바로 이를 닦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본 루틴을 시작하세요. 수압세정기로 찌꺼기를 떨어뜨리고 칫솔질로 잇몸 경계를 훑습니다. 치간 칫솔로 틈새를 지나가고 치실로 접촉면을 마무리합니다. 혀 표면을 부드러운 혀 클리너로 살짝 훑어주면 입냄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물로 한 번만 헹구고 끝냅니다. 익숙해지면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낮입니다. 양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무설탕 껌을 씹어 침을 돌게 해주세요. 작은 휴대용 치실과 미니 치간 칫솔을 챙기면 화장실에서 잠깐 투자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녁입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플라크를 정리해야 밤새 염증이 줄어듭니다. 아침과 같은 순서로 합니다. 수압세정기, 칫솔질, 치간 칫솔, 치실. 붓거나 피가 배는 구역이 있다면 소독 성분을 치간 칫솔 끝에 살짝 묻혀 스치듯 지나갑니다. 바른 뒤에는 물이나 음식을 잠시 미루어 주세요. 잠들기 전에는 물 한 모금으로 입안을 촉촉하게 하고 눕습니다.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이면 입마름이 줄어듭니다. 입이 자주 마르는 분은 방에 가벼운 가습을 유지하면 도움이 됩니다. 도구 고르는 법도 짚어드릴게요. 칫솔은 머리가 작고 부드러운 것을 권합니다. 큰 칫솔은 닿지 않는 곳을 만듭니다. 전동 칫솔을 쓴다면 과도한 힘이 들어가지 않게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으세요. 힘을 빼는 것이 요령입니다. 치간 칫솔은 색으로 굵기를 표시하는 제품이 많습니다. 앞니와 어금니, 임플란트 주별은 필요한 굵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두세 가지 굵기를 추천받아 번갈아 쓰면 안전합니다. 치실은 미끄러지는 타입이 초보자에게 편합니다. 손가락에 감아 쓰는 방책이 어렵다면 손잡이가 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수압 세정기는 강한 압력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약하거나 중간 압력으로 잇몸을 마사지한다 생각하고 쓰면 됩니다. 치약 선택도 중요합니다. 치약은 약입니다. 사람마다 맞춤이 필요합니다. 충치가 잘 생겨던 분이라면 불소 함량이 충분한 제품이 도움이 됩니다.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는 분이라면 자극이 덜하고 거품 성분이 순한 제품이 편합니다. 이가 시린 분은 시림 완화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일정 기간 써보세요. 핵심은 맛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그래도 맛이 너무 불가라면 꾸준히 못합니다. 적당히 마음에 맞고 상태에 맞는 제품이 정답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 잡아드릴게요. 소금으로 문지르면 개운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자는 날카롭습니다. 잇몸과 치아 표면에 상처를 냅니다. 상처가 나면 세균은 더 쉽게 파고듭니다.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백 치약이 이를 하얗게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표면 얼룩을 조금 덜어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치아 자체의 색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미백이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상담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가글만으로 칫솔질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말도 많습니다. 가글은 보조입니다. 붙은 플라크는 액체만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칫솔과 치실이 기본입니다. 가글은 그 다음입니다. 상황별 팁을 알려드리자면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주변이 더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감각이 둔하고 음식물이 더 잘 낍니다. 임플란트 주변에는 치간 칫솔을 한 단계 더 두껍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로 밀어넣지는 마세요. 크라운과 브리지가 있는 분들은 경계부에 플라크가 쌓이기 쉽습니다. 그 부분을 치실로 감싸서 위아래로 부드럽게 문지르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틀니를 쓰는 분들은 저녁에 반드시 분리해 전용 세정제에 감구고 잇몸과 혀를 부드러운 칫솔로 마사지 해주세요. 틀니와 잇몸 사이에 작은 상처가 오래가면 곧바로 염증으로 번집니다. 자주 살펴보세요. 입마름이 있는 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약 때문에 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조금씩 드세요. 그리고 무설탕 껌이나 무설탕 사탕으로 침샘을 자극해주세요. 밤에는 가습을 도와주시고 입으로 숨쉬는 습관이 있다면 베개 높이를 조절해 코로 숨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입마름이 심하면 치과나 병원에서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떠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천에서 오신 72 어르신. 치간 칫솔만 보면 겁을 내셨습니다. 피가 나니까 무서웠던 거죠. 저는 일주일만 믿고 따라해 보시자고 부탁드렸습니다. 가장 얇은 치간 칫솔로 하루 한 번만, 그리고 면봉에 소독 성분을 아주 소량 묻혀 문제 부위를 살짝 대기. 일주일 뒤 피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주 뒤 붓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 다음엔 본인이 먼저 굵기를 한 단계 올리자고 하셨습니다. 이 경험에서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도구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작은 성공의 경험입니다. 피가 줄고 냄새가 줄고 씹을 때 덜 뻐근해지는 그 변화가 내일의 동기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일주일 실행 계획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오늘 밤 욕실 거울 앞에서 이 사이 사진을 한 장 찍어둡니다. 둘째, 치간 칫솔 2 굵기와 손잡이 치실, 부드러운 칫솔 하나를 준비합니다. 셋째, 아침과 저녁에 같은 순서를 반복합니다. 수압 세정기, 칫솔질, 치간 칫솔, 치실. 넷째, 피가 비치면 겁내지 말고
부드럽게 계속 닿게 합니다. 필요한 자리만 소독 성분을 아주 조금 씁니다. 5째, 날에는 무설탕껌이나 물로 입안을 자주 적십니다. 6째, 일요일에 입안 사진을 다시 찍어 첫날 사진과 나란히 봅니다. 붓기가 빠지고 색이 옅어지는 변화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7째, 다음 진료 때 그 사진을 치과에서 보여주세요. 의사가 도구 굵기와 방법을 더 정확히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을 고르는 기준도 간단합니다. 이를 바로 빼자고 하지 않고 잇몸 치료와 보존 치료를 먼저 제안하는 곳, 치료가 끝나도 정기 관리 계획을 잡아주는 곳, 집에서 오기 편한 곳, 설명이 이해될 때까지 천천히 반복해주는 곳. 치과는 믿음이 가장 큰 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답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꼭 바로 이를 닦아야 하나요? 물로 헹구고 아침 식사 후에 제대로 한번 하셔도 됩니다. 탄산수나 과일 주스를 마신 직후에는 물로 한번 헹구고 잠시 쉬었다가 칫솔질을 해주세요. 잇몸에서 피가 나면 그 부분을 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더 부드럽게 더 자주 닦아야 합니다. 그래야 염증이 빠집니다. 가글은 꼭 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입마름이나 냄새가 신경 쓰일 때 보조로 쓰면 도움이 됩니다. 라벨의 사용법을 지켜주세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건 첫 실행입니다. 처음에 서툰 동작이 일주일을 넘기면 손이 기억합니다. 손이 기억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식사도 말도 편해집니다. 잇몸은 조용히 회복합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아, 하길 잘했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주변 어르신들께 꼭 한번 들려주세요. 나이 탓이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이고 습관은 오늘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당신의 고민과 경험을 들려주세요. 다음 방송에서 더 세심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의 용기가 됩니다. 이야기가 끝나도 당신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기서 당신의 편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건강하고 평안하게. 오늘도 고맙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니 창밖 새소리가 반겨주네. 거울 속 주름도 이제는 내가 걸어온 발자국 같아. 참 오래 참았지 나보다 난 먼저.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볼래.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남은 날들도 소중하니까. 누구보다 밝게 누구보다 힘차게 내 걸음 내 리듬을 붙여 내 맘대로 웃고 싶어. 이제야 보이네. 참된 인생은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어릴 땐 몰랐던 소중함. 건강이 내 삶의 기둥이래. 하루 한 번 크게 웃는 것도 내 몸에게 주는 선물이래. 걱정은 너도 나 아직 멀었어. 심장이 말하네. 살아있다고.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늦었다는 말은 하지 마요. 넘어진 날에도 흙 묻은 손으로 다시 일어나 걸으면 돼. 혼자
기적 같은